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철강 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열한 강판 가격 상승 가능성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문배 철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열한 강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현재 현황은 어떨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분배 철강 23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실적을 간단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강판 가격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 추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이런 순서로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문배 철강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면요. 이 스캘프나 강판, 형광 코일 등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이 포스코의 열연 대리점으로 포스코의 원재료 수급 정책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배철강의 실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63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4.9%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켜보시면은 34억 이렇게 영업 손실을 보면서 적자로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를 보시면 177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이렇게 32.4%좀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이유는 판매 중량 그리고 단가가 하락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이 전방 조선 산업의 건조량 증가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글로벌로 경기가 둔화가 지속이 되고요. 또한 이러한 자동차의 이 산업이 좀 제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등 여러 제품의 수요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매출이 좀 실적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이 문배 철강이 어떠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열형 강판의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가 완화된다거나 아니면은 이 중국 철강사의 규제가 좀 심화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마지막으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등 대형 철강사의 파업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배철강한테 좀 호재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런 여러 강판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21년에 여러 강판의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좋은 실적을 낸 모습을 보였는데 가격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문배철강은 실적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러 강판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좀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그리고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중국과 일본은 자기 나라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여러 강판을 현재 해외로 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요. 이렇게 지난해 여러 강판 수입량은 422만 톤으로 전년 대비 24.5% 이렇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무역 보호 장치가 미흡한 한국한테 이렇게 물량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수입산 여러 강판의 가격이 국산보다 5%에서 10%싼 값에 유통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수입산 이런 강판이 지나치게 싼 값으로 되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에 점 침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무역 통상 질서를 좀 흔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냐 이렇게 이 중국과 일본에서 좀 떠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 하냐면 바로 이 2월 12일에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업계에서 이 포스코가 중국, 일본 등 이런 수입산 여러 강판에 대해서 바로 이런 반덤핑 제소를 검토 중이라는 것인데요. 이 앞서 포스코 홀딩스는 지난달 31일에 콘퍼런스 콜에서 반덤핑 제소에 대해서 하나의 가능한 수단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반텀빙 제소는요,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들어와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추진을 할 수 있고요. 불공정 무역 행위를 방지하는 자국 산업 보호 제도의 일종으로서 제소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바로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익 범위 내에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 국내에서 이런 강판의 가격이 오를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강판의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이런 문배 철강한테 좀 큰 수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거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의 측면을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좀 부진한 실적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가를 보시면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고점과 이렇게 저점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하락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높은 거래량과 함께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전 저점보다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추세의 전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배 철강 같은 경우 차트를 크게 보시면 한눈에 파악을 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추세선입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점점 이격도가 좀 좁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배 철강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임과 더불어서 이런 241선에서 저항을 받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241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면서 241선을 높은 거래량 가격이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40선을 돌파를 하고 이렇게 주가가 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문배 철강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해당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